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미에 있는 페루라는 나라는 흔히 중남미를 대표하는 미식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맛있고 흥미로운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고 말한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페루 음식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세비체라는 음식을 손꼽을 것입니다. 세비체가 어떤 음식이냐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생선이나 해산물을 재료로 라임 주스로 초절임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세비체를 파는 곳을 세비체리아라고 흔히 부릅니다만, 물론 이런 세비체리아 같은 전문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워낙 인기가 높기 때문에 페루의 일반 음식점에서도 세비체를 내놓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세비체리아 역시 그 인기에 힘입어 페루뿐만 아니고 웬만한 중남미 국가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페루 정부에서도 이런 국가적인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6월 28일을 세비체의 날이라고 정해서 기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비체에 사용하는 생선은 기본적으로 흰살 생선을 사용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틸라피아라는 어종입니다. 우리가 슈퍼에서도 세비체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이때 사용하는 어종 재료도 대부분이 틸라피아입니다. 틸라피아 외에도 대중적인 약간 값이 싼 재료로는 빼레라는 생선을 전통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비싼 메뉴를 내놓는 전문점에서는 발메리타 또는 코이노바 같은 페루산 어종을 사용하고요. 세비체의 생선 재료로 가장 고급으로 치는 것은 랭구아도 혀가자미입니다. 이 혀가자미는 생선 살의 특유한 식감 때문에 최고급 세비체 재료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혀가자미는 제가 과거 페루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피크 시즌이었습니다만 격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단조로움과 무료함을 벗어나고자 슈퍼 생선 가게에서 혀가자미를 사와가지고 숙소에서 직접 세비체를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당시 만들어 먹었던 혀가자미 세비체의 모습입니다. 세비체에 사용하는 생선은 특징적으로 깍둑썰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양파, 페루산 고구마, 그리고 큰 알갱이 옥수수 같은 것을 곁들여서 내놓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페루산 고구마는 주황색으로 아주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전체 세비체의 시각적인 그런 맛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런 생선 세비체 이외에 조개를 재료로 해서 만든 세비체도 꽤 유명합니다. 조개 중에서는 검정조개, 그리고 부채조개로 만든 세비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개로 만든 세비체 외에도 또 수도 리마의 남쪽에 있는 아레키파라는 도시 근처에서 많이 납니다만은 강에서 나는 강가재, 작은 랍스타처럼 생겼습니다. 이 강가재로 만든 세비체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강가재로 만든 세비체는 재료 자체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비체 자체의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각각류 특유의 풍미가 곁들여져 있는 세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충분히 시식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세비체의 한 메뉴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달팽이 쇠비치인데요. 이 달팽이 쇠비치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제가 혀 가자미 쇠비치를 숙소에서 만들어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상태에서 뭔가 내 나름대로 좀 창의적인 생각 동원해서 쇠비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슈퍼에서 달팽이 알갱이만을 사와가지고 쇠비치를 만들어 먹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저의 개인적인 창작 세비체인 셈입니다. 또 하나는 우니 세비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식당에서 파는 겁니다만은 우니라는 거는 이제 성게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식 식당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니 성게알 특유의 그 부드러운 식감, 그 매력적인 그 맛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를 재료로 만든 세비체 역시 그런 풍미를 여전히 간직한 일종의 고급 세비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비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장르에 속하는 음식의 띠라디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띠라디또는 만드는 그 과정이 생선을 초절임해서 기본적인 처리를 하는 것은 세비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고 그 생선 위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 고추 또 그 빨간 고추로 만든 크림 소스를 위에 이렇게 얹어서 내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처음 만약에 이 띠라디또를 보면은 이게 뭔가 하고 조금 그냥 흔쾌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먹어보면은 꽤 매력적인 맛이 있습니다. 이 노란 고추, 빨간 고추 소스가 마치 우리의 그 초고추장 또는 와사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띠라디또에 사용하는 그 생선은 앞서 이야기 드린 그 까뚝썰기를 하는 세비체에서의 생선과는 달리 좀 길게 두껍게 그렇게 썰어서 내놓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독특한 메뉴입니다만은 세비체를 만들 때 국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선을 절일 때 쓰는 국물인데요. 여전히 그 세비체와 같은 그 새콤매콤한 그 매력적인 맛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선과 오래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도 많고 과거에는 세비체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남아있는 국물을 일종의 그 원기 회복용 국물로 생각하고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워낙 그 매력적인 맛이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세비체와는 별개로 아예 그 국물을 따로 만들어서 내놓는 독립적인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물이 젖빛이기 때문에 레체 데 티그레, 호랑이의 젖이죠. 호랑이의 젖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젖빛 색깔의 액체에 원기에도 회복이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장명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호랑이의 젖 역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혀가자미 세비체 그리고 달팽이 세비체와 함께 재료를 숙소에 사와가지고 믹서기로 그 재료를 다 간 뒤에 호랑이의 젖을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한꺼번에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남는 것은 접시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며칠 동안 또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호랑이의 젖과 더불어 또 이 일종의 아류라고 한다면 아류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흑표범의 젖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레체 데 판테라라고 현지에서는 부릅니다만은 앞서 그 호랑이의 젖이 생선 세비체를 만들다가 나온 그 국물이라면은 흑표범의 젖은
검정조개를 재료로 해서 만든 세비체를 사용했던 국물로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만큼 색깔도 검정 색깔입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은 흑표범이라고 해서 젖이 검정 색깔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 색깔은 저 색깔일 건데 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맛은 당연히 검정 조개의 맛이 잘 어울려져 가지고 그럴 듯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